안녕하십니까. 74강 ITQ 한글 기능평가 표 작성하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능평가에서 이제 나오는 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02번 문제까지, 강의 02번까지 해서 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끝났고, 이번 시간부터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표 작성하기에 대한 복습을 진행할 거예요. ITQ 한글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서 편집 용지 여백 설정부터 이렇게 다 진행을 하시죠.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할 때 F7 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창을 열고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는 탭 키를 이용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글꼴은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글꼴, 바탕이죠. 그리고 기본 글자 크기 10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 구분을 하실 때 ITQ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종이를 이제 만드실 때 첫 번째 장에는 1점 하고 엔터 4번 한 다음에 2점 하고 엔터 4번 해서 문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나서 커서를 문서의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단축키 뭐였죠? 그렇죠. Alt, Shift, 엔터 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3가지의 3페이지의 문서 작업할 공간을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페이지 구분까지 다 하고 3장의 종이를 다 만들고 ITQ에서 요구하는 문서 이름 형식대로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으로 문서 이름을 설정하고 저장될 경로를 확인해서 문서를 저장하기까지 해서 이제 ITQ 시험 문제를 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첫 번째 문제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에 대해서 예제 문제 10가지를 다뤄봤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배운 표 작성하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표의 내용도 작성을 하고 캡션도 달고 셀의 배경색도 지정을 하고 셀 테두리나 대각선 모양도 설정을 해서 표 작성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완전 정복 문제는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린 문서로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완전 정복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 작성할 표의 내용은 이 표예요. 이 표의 내용을 저희가 표 작성하기를 해볼 거예요.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ITQ 시험 문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ITQ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리면 네, 첫 번째 장에는 이렇게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안내문 페이지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기능평가 첫 번째 페이지에 50점짜리의 스타일 기능 적용하는 문제에 첫 번째 출제되죠. 두 번째는 표와 차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100점짜리 문제인데 저희는 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의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차트 내용도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라던가 제목에 있는 이런 데이터 다 예쁘게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죠. 표를 작성하실 때는 출력 형태도 참고해서 맞춰주셔야 되고 표의 조건도 확인해서
문제 출제 내역대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서 지금 2번 문제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첫 번째 1번에는 스타일 기능 적용해서 문제 완성한 거고요. 2번 문제는 표와 차트 작성인데 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쁘게 작성을 했죠. 이 표에 대한 작성 내용을 저희도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차트는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만드시려면 표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같이 이제 ITQ의 첫 번째 페이지 기능평가 첫 번째에 전체적인 모습과 완전 정보, 모범 답안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완전 정복 1번 문제를 통해서 표 작성하는 거를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한글 프로그램 실행. 자,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 해주셔야 되죠? 저희가 진도도 나갔지만 완전 정복 10가지를 해결하면서 이제 내용을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하셔야 되죠? 자, 단축키가 있었어요. 단축키, 그렇죠. F7번이었어요. F7번 키를 누르시면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 여시려면 F7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F7번 키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있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F7번 찾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F7번 누르세요. 네, 이렇게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났나요? 그렇죠. 자, F7번 키를 누르시면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 어디예요? 용지 여백에서 위쪽에서부터 여백 설정을 하죠. 네. 자, 여백 설정을 하실 때 20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쪽부터 시작을 해요. IT께서 요구하는 용지의 기본 설정 한번 해볼까요? 자, 20을 지우고 10 입력하시죠? 10 입력하고 우리가 이동할 때 다음 칸으로 클릭해서 이동하나요? 아니죠? 먼저 20을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탭 키는 기능이 많은 키보드의 키 중에 하나인데 이 키를 눌러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쓸 겁니다. 자, 20부터 설정을 할 거예요. 위쪽에서부터 20을 지우고 10 입력합니다. 10mm가 될 거예요. 10. 자,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키, 탭 키 누를 거예요. 탭 키. 자, 이거를 탭 키를 이동해서 이동하고 여백 설정하는 거를 노래처럼 외웠었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0. 자, 제본까지 0으로 왔습니다. 맨 처음에 위쪽에서부터 10 입력해서 탭으로 이동해가지고 다 위에는 10으로 여백 설정을 맞춰주고 왼쪽과 오른쪽만 11mm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백 설정을 제가 방금 부른 노래처럼 다 설정을 하시면 맨 마지막 여백은 제본으로 오게 됩니다. 제본 여백은 따로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0mm에서 더 수정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여백 설정 다 되었으니까 이제 설정 키 누르겠습니다. 자, 설정 키 누르면 지금 여백은 여기가 이만큼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커서가 여기에서 이제 위치하게 돼요. 그죠? 여기에서 커서가 반짝반짝하고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처음 키셨을 때. 그런데 기본 한글 프로그램의 여백보다는 ITQ 여백이 좁기 때문에 10mm로 작아지기 때문에 여백이 한 이 정도쯤 오게 될 거예요. 엔터 키가 여기쯤 오게 될 거예요. 자, 설정 누르겠습니다. 설정 클릭. 그렇죠. 자, 엔터 키의 커서 어디에 와 있나요?
여기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갔죠? 여기가 이제 12 위쪽과 머릿말의 여백을 1mm씩, 10mm씩 줬기 때문에 요만큼 정도 되고 여기는 왼쪽으로 11mm 정도 여백 설정을 주어서 그래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엔터 키가 들어간 부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으로 오셔서 문단부호를 이제 체크를 해주세요. 보기 탭 클릭, 문단부호 체크. 그러면 여기에 엔터 키 기호 자리에 이렇게 여기 커서 자리에 엔터 키 기호가 보이죠? 엔터 키 기호가 있어야 여러분 작업하실 때 줄바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시기 편하죠. 네. 자, 그리고 조판부호도 체크를 한다고 했어요. 조판부호는 띄어쓰기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띄어쓰기 체크를 하는 기능도 있는데 조판부호에서는 뭐 띄어쓰기 외에 그림 파일이라던가 표라던가 차트 같은 게 작성되면 노란색 글자로 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그림이라던가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이 불편하면 조판부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지금은 문서를 처음 실행시켜서 1번 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만들어 놓고 저장시킨 다음에 2번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1페이지에 2번 문제. 표와 차트 작성해서 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표 작성하실 때 조판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조판부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셨다가 필요할 때에 띄어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체크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예전에 다 말씀드린 거죠? 네. 자, 맨 처음에 이제 여백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글꼴,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글꼴, 기본 글자 크기 설정해줘야 돼요. 자, 기본 글꼴 뭐예요? 바탕이죠? 그렇죠. 바탕체랑 바탕이랑 달라요. 자, 글자 크기 몇인가요? 10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자, 10포인트 바탕 설정하러 가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 서식 설정을 위해서 또는 자주 쓰는 기능 키들을 여기 도구 상자 탭에다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서식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여기에서 저희는 함초롱 바탕을 바탕 10포인트 확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ITQ에서 요구하는 기본 글자 모양 바탕 엔터 글자 크기 10포인트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서식 탭에 가셔서 바탕 10포인트에도 똑같죠. 네, 원래는 서식 탭에 있어야 되는 내용을 자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자주 쓰는 도구 상자에다가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죠?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글자 크기와 글자 모양 설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 페이지에 구분하고 저장하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 준비를 다 하시고 문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성하기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페이지 구분을 하실 때 단축키 뭐라고 했나요? Alt, Shift, Enter.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 키는 여기 있어요. Alt, Shift, Enter. 네, 예전에 다 짚어드린 내용이죠. 자, Alt, Shift, Enter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Alt, Shift, Enter. 자,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Enter를 치게 되면 내 커서가 있었던 자리에서 나의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하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죠? 네, 그 상태에서 Alt, Shift, Enter를 누르면 새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1페이지의 문서 작성 준비를 하고
2페이지를 만들 때 방금 알려드린 단축키를 써서 2페이지, 3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자,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들어가죠. 자, 첫 번째 페이지에 1번 입력합니다. 1점 입력하시고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2점 엔터 4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서를 풀 준비를 했어요. 1페이지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쉽죠? 괜찮죠? 네. 여기까지 잘 오셨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문서의 마지막 위치에서 커서가 문서의 마지막 위치에 있을 때에 방금 알려드린 단축키 Alt, Shift, Enter를 누릅니다. 자, 눌러볼까요? Alt, Shift, Enter. 그렇죠. 자, 누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종료가 되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3번에서는 3점,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4점, 엔터 4번 들어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 했던 내용이라 괜찮으시죠? 쉬우시죠? 자, 3번에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로 1번과 가로 2번으로 따로 문제를 나누어서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가로를 입력하시고 나면 항상 이 자리에 띄어쓰기가 한 칸씩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자, 띄어쓰기 한 다음에 이제 수식을 입력하면 되고 수식을 입력하면 되죠. 자, 그 사이에 요만큼의 여백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탭 키를 탭 눌러서 일정한 공간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한번 3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 풀 준비를 더 해볼까요? 자, 3번 문제에 바로 아래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놓으시고 커서를 이렇게 놓으시고 괄호 1번 입력합니다. 괄호 1번 괄호 1번. 자, 괄호 1번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띄어쓰기가 한 칸 들어가야 돼요. 자, 띄어쓰기의 문장 부호는 이렇게 꺽쇠 표시가 들어갑니다. 이 꺽쇠 표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보기 탭에서 조판부호를 체크한다고 알려드렸어요. 조판부호를 체크하면 띄어쓰기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꺽쇠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꺽쇠 표시가 나타나도록 띄어쓰기 한 칸, 스페이스바 한 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띄어쓰기 들어간 게 보이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띄어쓰기 한 칸 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문서가 작업될 수식 입력기 문제를 이제 풀 공간을 마련할 건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의 탭 누른 여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괄호 2번 넣고 1번 문제와 동일하게 꺽쇠 표시로 띄어쓰기 한 칸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번 문제에 대한 문서 준비는 끝난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커서가 여기에 있을 때 뭐 해줘야 되죠? 그렇죠. 탭 키를 3번 누릅니다. 탭 키. 아까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썼었던 기능이 많은 키. 탭 키를 3번 누를 겁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돌아와서 자, 탭 키 눌러주세요. 3번. 탭. 좋습니다. 탭 눌러서 이만큼의 여백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수식 입력할 문제는 여기에 띄어쓰기 바로 다음에 커서를 놓고 수식 입력기 해서 수식 입력 1번, 괄호 1번 문제를 넣을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탭 해서 문서의 커서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뭐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괄호 2번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괄호 2번, 1번 다 입력하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꺽쇠 표시 띄어쓰기 한 칸 해줘야 됩니다. 자, 띄어쓰기 안 하면 감점 처리된다고 알려드렸어요. 띄어쓰기 한 칸씩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꺽쇠 표시가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3번 문제 해결할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 공간을 다 마련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서를 문서의 맨 마지막에다가 위치시켜 주세요. 자, 뭐 할 것 같나요? 그렇죠. 3번 문제, 4번 문제, 문제 풀 공간을 다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지금 이 페이지에 3번 문제와 4번 문제 해결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3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3페이지는 문서 번호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따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목과 텍스트들이 들어가고 그림 파일 들어가고 그 아래에 표와 기관면 작성하는 거, 표 쪽번호 넣는 거 이런 게 들어간다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3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엔터 키를 7번 정도 입력해 놓고 문서 준비가 완료가 된다고 알려드렸었죠. 자, 3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서 2페이지의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자, 새 페이지를 작성하는 단축키 그렇죠? Alt, Shift, Enter 눌러서 3페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는 2페이지에서 문서의 맨 마지막에다가 위치시키시고요. 자, Alt 누릅니다. Alt, Shift, Enter 눌러주세요. Alt, Shift, Enter. 자,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지금 2페이지는 종료가 되었고 3페이지 시작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페이지에서는 문서에 대한 번호가 없습니다. 엔터 키만 7번 정도 눌러주시는 거죠. 자, 엔터 키 누를게요. 7번, 1, 2, 3, 4, 5, 6, 7.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엔터 키를 이렇게 입력 많이 해놓으시면 문서에 대한 문제를 풀 공간을 다 마련하신 거라서 다 끝난 거예요. 자, 다 왔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저장하기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하실 때 확인해야 되는 방법. 문서가 저장될 경로 확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문서의 이름. 문서의 이름을 ITQ 한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 형태대로, 그 형식대로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장할 때 단축키 뭐였나요? 그렇죠. 컨트롤 S였어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할 단축키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컨트롤 S 위치 확인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S키 눌러주면 되죠. 그죠?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S 누릅니다. 컨트롤 S. 자,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 뭐예요? 첫 번째, 문서가 저장될 경로. 두 번째, 파일 이름 형태 확인해 주셔야 된다 했어요. 자, 경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는 항상 내 PC에서 준비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스크롤바를 확인해서 내 PC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컴퓨터의 환경과 저의 컴퓨터 작업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바의 안에 있는 내용이 살짝 달라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내 PC를 찾으면 됩니다. 내 PC. 자, 내 PC 찾아보세요. 내 PC. 자, 내 PC를 클릭하니까 문서의 경로가 내 PC라고 나왔습니다. 자,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하위 목록들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다 내 PC에 있는 하위 목록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자, 내 PC에서 하위 목록 중에 다음 경로를 추가하게 되면 그 추가된 경로가 어디에 또 생긴다? 여기에 또 생깁니다. 자, 그래서 경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내 PC 찾으셨으면 그 안에 문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내 PC에서 문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문서 추가된 거 보이시죠? 네, 괜찮죠? 재밌죠? 자, 문서 다음에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자, 경로 외우시는 거죠? 내 PC 다음에 문서 다음에 뭐였어요? 그렇죠. ITQ 폴더가 왔었어요. 자, ITQ 폴더를 내 문서에 열려있는 이 파일들 중에서 찾아냅니다. 자, ITQ 폴더가 찾아지면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ITQ라고 문서 경로가 또 추가될 거예요. 그죠? 자, ITQ 더블 클릭 따닥 해서 네, 선택해 주시고 자, ITQ 폴더 안에다가 지금 만든 문서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계속 할 거예요. 자, ITQ 폴더 안에다가 자, 경로는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제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문서의 파일 형태가 있어요. ITQ에서 요구하는. 자, 수험번호 빼기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이라고 문서의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자, 수험번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시험에 대해 접수를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아무거나 입력을 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빼기 기호 입력하고 본인 성함 쓴다고 알려드렸죠? 자, 수험번호 8자리 아무거나 입력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저는 홍길동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경로 확인하시고 파일 형태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 확인하시고 자, 수험번호 임의의 수험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빼기 기호 입력하고 본인 성함 여러분 빼기 기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터키 기준으로 위쪽에 플러스 키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키가 빼기 기호를 입력하는 키라고 알려드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의 이름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클릭, 저장 클릭. 자, 그러면 위쪽에 빈 문서였던 이름이 우리가 설정한 이름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표와 차트 작성 중에서 표, 요만큼의 내용을 이제 제가 보내드린 카톡에 있었던 문서 작업, 문서 형태대로 문서를 참고하셔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출력 형태로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 이러한 출력 형태가 있어요. 표에 대한 조건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같이. 그 문서를 보시면 네, 이 내용입니다.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문제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표를 작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표의 이름표, 표의 캡션 달기 하고 표의 계산식을 구하고 셀의 배경색이라던가 선 모양이라던가 대각선 처리라던가 이런 거 할 거죠? 네, 정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와 차트 작성하실 때 표의 조건 참고하시고 출력 형태 또한 참고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 만들 표의 내용이 요거예요.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표의 모습은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린 문서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신 다음에 표의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아까 우리가 문서 파일 저장하고 있었던 작업 파일로 돌아와서 자, 위쪽에 1페이지에 1번 문제 보이죠? 1번 문제는 뭐가 출제가 돼요? 항상 그렇죠.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문제에서 출제되는 표와 차트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2번 문제 아래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자, 뭐 해야 되나요? 자, 표 작성할 거예요. 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입력 탭 가셔야 되죠. 입력 탭. 자, 입력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누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 눌러볼까요? 네, 좋아요. 자, 작은 목록 단추 누르니까 바로가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표로 들어갈 거예요. 표. 자, 표 옆에 표 만들기 선택할 겁니다.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표 만들기 클릭. 자,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표 만들기 대화 상자. 자, 우리가 문서에서 보면 제가 보내드린 문서를 확인하시면 자, 여러분 출력 형태 보세요. 지금 요렇게 몇 줄인가요?
네, 5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 몇 칸이에요? 1, 2, 3, 4, 5, 6, 6칸이네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 자, 조건에는 따로 그 내용이 없어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줄수와 칸수 확인해 가지고 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한글 프로그램 돌아와서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을 때 입력 탭에 들어가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른다. 자, 작은 목록 단추 밑에 바로 밑에 표 만들기 클릭.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우리 줄수가 5칸이었고 칸수가 6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지지 않아요.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시고 자, 만들기 눌러줍니다. 만들기 클릭. 자, 그러면 2번 밑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었던 자리에서부터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표라고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글씨 보이시나요? 이건 왜 보이느냐 하면 보기 탭에서 조판보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판보 체크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표라는 이 글자가 보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판보 체크를 해제하면 표라는 이 노란 글씨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은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표의 틀을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표 안에 있는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부터 전체 다 입력해 주세요. 개인, 사업자. 그러면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틀리면 나중에 차트 작성하실 때 그 내용도 달라서 감점 처리가 들어가니까 항상 이 데이터 내용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표 전체의 글꼴과 지금 표 작성하기 하고 있어요. 표 작성하실 때 뭐 해야 돼요? 이제 표 내용 다 입력하셨으니까 표 전체의 글꼴하고 글자 크기를 지정해 줘야 되죠. 왜냐? 표 조건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 조건에 보시면 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지시사항이 1번에 있죠. 자, 표 전체에 대해서 글자를 도둠으로 설정하고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해달래요. 자, 여기까지 1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표에 대해서 돌아오셔서 표 작업하신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구분 셀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블록 처리해 주시고 아까 글자 크기 설정했던 것처럼 위쪽에 도구 상자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또는 서식 탭 눌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서식 탭으로 가지 않고 가셔도 되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글자 뭐라고요? 도둠이요. 도둠 입력합니다. 도둠 엔터. 글자 크기 10포인트라고 나와 있었어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표 전체에 대한 글꼴, 글자 모양, 글꼴, 글자 크기 확인해 줬습니다. 자, 표 내용에서 이제는 표 조건 보시면 지금 1번에 대해서는 도둠과 10포인트로 설정 다 끝났습니다. 2번 문제, 2번 조건을 보시면 정렬에 대해서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자, 문서로 돌아와서 자, 표 내용에서 문자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문자라는 게 뭐냐면 구분에서부터 이렇게 국외까지의 내용을 문자로 칩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2011년도부터 합계까지의 내용도 문자로 봐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제가 블록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 확인을 합니다. 숫자. 자, 그래서 각각 정렬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려면 자, 먼저 구분부터 해볼까요? 자, 여러분 표에서 이 네모칸 한 칸 한 칸을 뭐라고 불러요? 셀이라고 불러요.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들에 대해서 한 칸 한 칸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필요한 셀들만 따로 골라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를 같이 눌러줘야 된다고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네, 컨트롤 키 위치 확인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구분 셀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구분 셀 클릭. 네, 어떻게 됐어요? 구분만 선택이 되었죠? 네, 이번에는 다시 빈 공간 여백 설정에서 블록 해제하고 이번에는 구분 셀부터 국외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합계까지 따로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구분 셀에 대해서 한 칸만 설정하는 방법 확인하셨어요. 그죠? 자, 한 칸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설정, 클릭하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하면 국외까지 전체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키 안 눌러도 되죠? 왜냐하면 구분 셀이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 셀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밑으로 이동만 하면 아래로 내용들이 다 선택이 돼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2011년부터 합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선택한 부분에 대해 정렬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하시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식 탭에서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자주 쓰는 거는 바깥으로 빼놓는다고 했어요. 자, 빼놓은 도구 상자 중에 가운데 정렬은 여기 있죠? 자,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 버튼 클릭할게요. 클릭. 네. 그리고 나서 요만큼의 내용은 자, 제가 선택한 부분 영역 확인하시고 이만큼 선택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오른쪽 정렬 클릭해 줘야 되죠? 왜냐? 표 조건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정렬 클릭합니다. 오른쪽 정렬 클릭. 네, 오른쪽 정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작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장할 건데 단축키 뭐였죠? 그렇죠. 컨트롤 S였어요. 컨트롤 S.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단축키를 통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시고 네. 다음 시간에 이 파일 그대로 불러와서 계속 작업할 거예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